제임스 카메론의 SF 이야기. 제임스 카메론. 인터뷰 진행 랜드 프레익스. 카메론. 힘을 키워서 자신이 속한 집단을 보호하는 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문제는 자신의 집단을 얼마나 넓게 보느냐에 있어요. 우리가 생존하려면 이제 범위를 세계로 넓혀서 인류 전체를 자신의 집단으로 봐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일부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 인간이 그런 일에 형편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 쓸모없는 가짜선을 긋고 우리 지역 스포츠팀이 더 훌륭해. 너희 지역은 형편없고 너희 스포츠팀도 형편없어. 제발 이러지 좀 맙시다. 우리가 12살인가요? 프레익스.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닌가요? 카메론. 물론이에요. 하지만 인간 심리에 담긴 본성이 정치적인 동기를 일으키잖아요. 우리는 부족제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부족은 훌륭해. 너희 부족은 나빠. 그렇지만 우리가 교환하고 싶은 뭔가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참아줄게. 이런 식으로 진화했어요. 수십만, 수백만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부족의 관점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족제를 추구하죠. 우리가 스포츠팀을 정해서 응원하는 이유도 어떤 대의명분과 원칙에 동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종교 역시 어느 정도 그렇고요. 그게 내부 집단과 외부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프레익스. 그러면 SF가 이 꽉 막힌 개념을 뚫어줄 수 있다는 건가요? 카메론. 물론이에요. 그런 면에서 SF는 우리가 기존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줘요. 다르게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다른 관점,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요. 우리에겐 잠재적 위협이면서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외계인의 문화를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같은 사람이면서 다만 당신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프레익스. 기에르모 델 토로의 새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가 그런 사례예요. 기본적으로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이야기죠. 카메론. 그 영화는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읽은 SF 소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소설의 한 구절을 기억해요. 사랑은 번개에 맞은 것 같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기에르모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인공과 가장 친한 친구를 동성애자로 설정한 것이고요. 그게 바로 이야기의 주제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사랑에 빠졌다면 그들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프레익스. 제가 어렸을 때 SF에 끌린 이유는 우리를 둘러싼 문화 안에 있는 부당함과 불공평함, 원칙대로 돌아가지 않은 일을 인지하는 민감성이랄까? 사고방식이랄까?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SF 이야기들은 그렇게 말해주더군요. 그래, 네가 맞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카메론. 또는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가도 보여주죠. 하지만 그건 판타지나 사회학적 공상과학 소설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드 SF는 기술과 인간관계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과 기술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인간은 동물계를 넘어 이 행성 자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환경, 식량, 에너지 등등을 통제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이룬 모든 것은 기술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기술과 함께 진화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서 비롯되었어요. 인간은 직립보행하게 되면서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해 돌을 깨서 날카로운 날을 만든 뒤 지니고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인간은 타고난 무기용 발톱이 없지만 이제 발톱이 필요하면 발톱을 가지는 거예요. 동물을 죽여 들고 다니고 물건을 들고 다니고 땅에서 감자 같은 덩이줄기를 캐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두 발로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인간 후손의 전체 역사는 신체의 진화에 영향을 끼친 기술에 관한 거예요. 두뇌가 점점 커졌고 그게 다시 기술에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인 순환 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로 인해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였어요. 따라서 인간 그리고 인간이 가진 기술 그리고 이 둘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진화하고 있다는 걸 다루는 SF는 사실 가장 포괄적인 인간 소설이에요. 우리는 기술을 진화시키고 기술은 우리를 진화시켜요. 100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래왔어요. 최초의 석기는 150만 년, 어쩌면 2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래왔다는 거예요. 긴 곡선을 그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수가 됐어요. 1만 년 전에 우리는 밧줄, 식물로 짠 바구니를 썼어요. 그때는 우리에게 별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5천 년이 지나서 철기를 사용했어요. 지금 우리는 앞으로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예상조차 못하는 긴 곡선 위에 있는 거예요. 프레익스. SF를 읽으면 예상 가능할지도 모르죠? 카메론. SF 작가는 언제나 모든 것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남보다 앞서 이것저것 캐물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몇몇 기술이 SF 작가가 과거에 상상했거나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지점에 이르렀어요.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상상했던 미래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와의 간격이 시간이 흐르면서 꾸준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4, 5, 60년대 이후로 SF가 채택한 여러 기술, 항성간 여행이나 초광석 여행 같은 기술은 아직 요원한 일이에요. 즉 가까운 미래에 기술과 함께 나날이 이루어지는 공진화는 쭉쭉 나가고 있지만 은하계 정복 같은 SF의 전통적인 장대한 주제는 여전히 먼 얘기예요. 우리는 1930년대 휴고 건즈백과 존 우드 캠벨이 지금쯤 가능할 거라 상상했던 미래 은하계 정복에 전혀 가까워지지 못했어요. 지구의 궤도에 다다르게 성공하긴 했죠. 6, 70년대에 달에도 몇 번 가긴 했지만 그 뒤로는 간 적이 없어요. 1972년 이후로는 지구를 떠나 다른 곳에 다녀온 사람이 없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정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이제 로봇이 우주로 나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태양계 가장자리까지 가는데 성공했고 보이저호가 태양권의 경계를 지나간 것까지 생각하면 태양계 가장자리보다 훨씬 멀리 간 거예요. 카메론. 그게 바로 SF의 근본적인 주제 중 하나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SF 작가가 정의하는 인간은 스스로가 나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 존재가 설령 기계일지라도 설령 똑똑한 개일지라도 말이에요. 요점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예요. 감정을 느끼는 의식이 인간과 동등한 수준이거나 더 뛰어난 존재는 인간과 똑같은 권리와 존중과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SF 작가가 궁극적으로 쓰고자 하는 건 우리가 외계 종족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가 아니에요. 그건 현재 우리의 삶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진짜 질문은 외계 종족을 만나서 그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어떻게 이야기로 풀어낼 것인가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와 교류할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죠. 영화 컨택트처럼요.